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가 법인 판매점의 로또 판매권 횟수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편의점 604곳인데요. 현장의 혼란 등을 감안해 판매권 회수 대상 편의점 상당수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자영업자 죽이기라는 반발도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 판매권을 회수당한 편의점 상황 살펴봅니다. 네. 보통은 이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근처에 가까운 편의점을 찾기도 하는데요. 이 정부가 법인 편의점에 로또 판매권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좀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발표가 정확하게 난 겁니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법인 본사에 부여된 로또 판매권을 3년 뒤 회수하는 내용의 로또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따라서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은 뒤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은 3년 뒤인 2021년 말 이후부터는 로또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게 왜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팔지 못하게 한 건가요? 기획재정부는 편의점 법인들의 경우 2002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로또 판매 수익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가져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취약계층의 복권 판매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 제정된 복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법인부터 우선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또 판매 수익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가져가고 있다. 자, 그러면 원래 복권 같은 경우는 이게 판매권을 내어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또 판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2002년 로또 복권을 처음 도입했을 때 로또 판매를 원하는 점포가 예상외로 저조했고 정부는 편의점 법인에도 판매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로또 복권 판매권이 없어도 이게 불법으로 판매를 하는 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로또 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과 단말기를 빌려서 불법으로 팔다가 고발된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명의 대여 불법 로또 복권 판매자는 152명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1명으로 뛴 데 이어서 올해는 8월까지 85명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겁니까? 고발된 사람 중 절반을 넘는 92명이 편의점 점주로 조사됐고요. 마트, 복권방 등에서도 불법으로 이름을 빌려 복권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법이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처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권법은 로또 사업자와 판매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파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불법 행위 단속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현재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 중에서 이 편의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좀 볼까요? 로또 복권은 현재 391개 가판, 그리고 2,427개 복권방, 1,096개 슈퍼마켓 등 총 6,275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 편의점은 2,361곳으로 3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판매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가져가는 구조인 겁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한 장을 팔 경우에는 편의점이 챙기는 판매 수수료는 5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려는 604곳의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약 1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이제는 뺏기게 되는 건데요. 자, 이 판매권 회수가 모든 편의점에 해당이 되는 건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로또를 판매할 수 없는 건 또 아니니까 이게 판매권이 있는 편의점에서는 살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판매권 주체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 편의점과 법인 판매 편의점은 각각 1,757곳, 604곳인데요. 기획재정부는 그중 법인 판매 편의점의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상은 A 편의점 357곳, B 편의점 187곳, C 편의점 60곳입니다. 이들 편의점은 편의점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결정으로 전국에 있는 로또 복권 그 편의점 모두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리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당수 편의점은 개인이 판매권을 가졌기 때문에 회수 대상과 무관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계속해서 로또 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법인 본사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들은 이 3년 유예 기간 후에 이 로또 복권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만큼 이 다른 판매 경로를 또 만들어야 될 텐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는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 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 점수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로또 판매점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취약계층에게 판매권을 돌려주겠다는 거군요. 네, 법인 판매점 회수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로또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등 우선 계약 대상자와의 판매점 계약 비중은 더 높이고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진다고 들었는데요. 로또 복권을 꼭 판매점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으로 로또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오프라인 매점은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면 처음에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취약계층 수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 희소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자, 우선 계약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이 우선 계약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네. 로또 복권 판매권 계약 후에는 이게 다른 지원도 혹시 더 있을 예정입니까? 네, 온라인 복권 판매점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수탁 사업자로부터 판매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법인 편의점의 로또 복권 판매권을 회수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줘서 또 그들의 생활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논란도 참 많은데요. 일단은 편의점 점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이번 로또 판매 사업권 회수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본사에는 미미하지만 개별 가맹점주들에게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하자 공동 휴업을 추진하는 등 집단 반발해왔는데요. 이번 판매 금지로 인해 더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이 피해가 본사에는 미미하지만 가맹점주, 개별 가맹점주에게는 이게 클 수 있다는 겁니까? B편의점의 10월 말 점포 수는 13,109개에 달하지만 로또 판매 점포 수는 193개로 로또 판매점 비율이 1.5%입니다. A편의점은 10월 말 기준 총 13,018개 점포 중 로또 판매점은 363개로 비율이 2.8%에 불과하고요. 가맹본사와 각 가맹점이 계약 관계에 따라서 가맹 수수료를 나누는 사업 구조상 판매점 비율이 매우 낮은 로또 판매점을 회수해도 본사는 타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맹 본사와 이익금을 나누고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이게 개별 점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로또 복권이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미끼 상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또 판매권 회수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맹점 매출에서 복권 수익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익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권이 미끼 상품 역할을 수행해 타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점주들은 고객이 복권을 사러 왔을 때 연관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로또 복권은 가맹점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그렇다면 일단은 이 개별 가맹 점주들의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외에 또 어떤 논란이 더 있습니까? 개인 편의점 사업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결정을 보면 브랜드 편의점 로또 판매권은 회수하지만 개인이 판매권을 가진 1,757개의 편의점은 계속 로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자신들도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고 로또 회수로 인한 피해는 점주들이 고스란히 지는데 대기업 편의점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또 판매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살 수가 없다면 좀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부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가 중단되면 불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편리하긴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는 불안할 수도 있으니 아마 초반에는 대부분 원래 사던 곳에서 사게 될 텐데요. 개인이 하는 로또 판매점은 특정 일에만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서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소비자 불편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 기획재정부 입장은 단호한 거잖아요. 네, 복권 판매권 회수는 이미 5년 전부터 검토됐던 사안이라는 겁니다. 복권법 취지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우선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법인부터 판매권을 회수하게 됐지만 점주들을 고려해 3년 유예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소상공인으로 볼 수도 있는 이 개별 가맹 점주, 편의점주들 입장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에 홍남기 장관이 임명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홍 장관은 매주 한 번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인들을 만나서 의견을 두루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